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정경제 늘 고민이시죠? 자, 이 시간에 그 고민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이재문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서울도 날씨가 많이 풀렸죠? 네, 많이 풀렸는데 지금은 또 밖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어머나, 너무 네. 어떠세요? 저희는 눈을 자주 보지 못해서 사실 눈 온다 이런 소식 들으면 부럽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릴 때는 참 좋은데 네. 이게 또 얼거나 하면은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맞아요. 장점,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 서울에서 내리는 눈처럼 포근한 어떤 경제, 우리 가정을 포근하게 만들어줄 이런 이야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네네.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2018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데요. 네. 새해에 세웠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이제 잘 실행이 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네.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분들 중에서 또 일부는 작심삼일로 끝난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하지만 작심삼일도 이제 100번 하면 또 1년 간다는 얘기도 있듯이요. 그렇죠. 올해는 또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2018년도에 건강하게 돈을 버는 세 가지 습관이란 주제로 또다시 작심삼일이 아닌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팁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하게 돈 버는 세 가지 습관. 사실은 뭐 요즘에 뭐 누가 비트코인으로 돈을 얼마를 벌었다더라. 뭐 강남에는 집값이 뭐 3억 원이 올랐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네. 들으면서 참 기운 빠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자, 열심히 사는 분들, 건강하게 돈 버는 습관, 귀가 솔깃해집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짧은 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비트코인이 아니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또 조금 긴 빠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 이제 부자들은 수입이 많아서 부자가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즉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또 자산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데요. 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만 원씩 새는 돈을 찾아 저축을 한다면 1년이면 60만 원이고 5년이면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이제 푼돈으로 생각했던 5만 원이 5년 후에는 자녀 대학 등록금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또 가족들이 여행 가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돈도 되는 거죠. 예. 이제 요새 같은 저금리 시대에 1년에 6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6%로 수익을 운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랑 같기 때문에 최고의 재테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세워버리는 돈을 찾아서 절약을 하고 절약이 최고의 재테크다라는 이런 말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미래를 위해 또 저축을 하면서 사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됐죠. 아마 이제 작년에 가장 인기 있었던 키워드를 꼽아보면 김생민의 영수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연예계 짠돌이로 유명한 김생민 씨가 시청자들의 영수증을 보면서 또 소비 패턴을 분석해주는 코너였죠. 예. 이제 돈은 안 쓰는 거다. 또 지금 저축 안 하면 나중에 또 하기 싫은 일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한 멘트로 어록이 화제인데요. 부모님께 들었을 법한 이제 진부한 잔소리 같은 이야기에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종종 보는데요. 돈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왜 그래야 하는지 또 현실감 있고 재미있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김생민 씨의 짠내나는 재테크가 열풍인 반면에 한편으로는 또 욜로 라이프를 즐기는 문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욜로 라이프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힘들게 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라는 현재 자신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그런 스타일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네. 한쪽에서는 돈은 쓰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돈은 써야 된다라고 하는 소비가 있어서 이렇게 이중적인 문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게 요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껴야 한다와 즐기고 살아야 한다 사이에서 사실은 고민하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얼마 전에 어디서 듣고 왔다면서 이 돈을 엄마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는 건 문지기와 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자, 그렇다면 네네. 어떻게 돈을 쓰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네, 이제 소비만 지향하는 욜로족하고 또 이제 극도로 절약하는 사이에서 현명한 소비는 어떤 걸까 이제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소비는 돈을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는 거겠죠. 예. 이걸 위해서는 이제 계획된 소비가 필요하고요. 계획된 범위 내에서는 마음껏 즐기면서 소비를 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절제할 수 있는 좋은 소비 습관이 형성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TVN 긴급 교통정보가 들어와서요. 잠시 이것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973 애청자께서 태화강역에서 명총교 북단 3차로에 출애라 고장으로 정체 중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백운도 통신원께서 산업로 태화강역 삼거리에서 명총교 북단 방향으로 명총교 위 2, 3차를 걸쳐서 대형 트레일러와 소형 화물차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정체되고 있다고 백운도 통신원 알려오셨습니다. 이 구간 지나실 분들을 참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건강하게 돈을 관리하는 3가지 습관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네, 좋은 소비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3단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1단계는 돈을 쓰는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돈을 쓸 때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돈을 쓰는 재무심리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재무심리란 이제 돈을 대하는 마음이겠죠. 예. 이제 뭐 서울대 소비자과 교수인 곽금주 교수가 쓴 논문에 의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소비하는 비율이 채 5%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재무심리엔 총 4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마음과 쓰는 마음, 또 돈을 불리는 마음과 나누는 마음이 있는데 그중에서 돈을 쓰는 재무심리가 건강하게 형성되는 사람은 들어온 돈이 새지가 않고 차곡차곡 모여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돈 쓰는 재무심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돈이 사라지는, 즉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지만 돈이 잘 모이지 않는 패턴이 반복되게 되는 그렇군요. 거죠. 돈을 대하는 마음, 재무심리라는 용어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좋은 소비 습관을 위해서는 재무심리를 건강하게 해야 한다. 1단계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2단계는 뭔가요? 네, 2단계는 소비를 계획하고 현금으로 소비를 매칭해보자는 건데요. 아마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이제 신용카드가 우리의 계획을 한순간에 또 포기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다 보니까 가급적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되겠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정에 현금이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상담을 하다 보면 현금으로 쓰고 싶어도 현금이 없어서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네. 최소한 2달 정도는 여유를 갖고 현금을 확보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은 소비 습관 형성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이제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러한 과정이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하고 나면 정말 좋습니다. 네.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돈 벌어도 남는 게 없는 통장으로 허탈하시다면 제가 이제 추천드린 계획된 소비와 현금을 한번 매칭해 보시면서 수고롭게 일한 보상을 잘 저축해보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든지 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약간의 노력, 수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TVN 긴급 교통정보가 들어와서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고 제보입니다. 태화로 성남동 방향으로 태화로 앞 횡단보도에 승용차 2대 접촉사고 있습니다. 정체되고 있다고 김재경 통신원 알려오셨습니다. 태화로고요. 태화로에서 성남동 방향으로 태화로 앞 횡단보도에 승용차 2대 접촉사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지나시고요. 그리고 또 산업로 태화강역에서 명총교 북단 방향으로 명총교 위 추돌 사고 있습니다. 2차로에는 승합차가 있고요. 3차로에는 대형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정체되고 있습니다. 백운도 통신원 알려오셨는데요.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지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 현금은 지출되는 게 눈에 팍팍 보여서 좀 더 계획성 있게 써지는데요. 신용카드는 그냥 사고 싶은 마음만으로 이렇게 사는 거라 그게 좀 힘들거든요. 현금으로 지출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게 2번째 단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3번째 단계는 뭘까요? 네, 마지막으로 가정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시스템화 한다는 의미는 내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거겠죠. 네. 이제 소득이 들어오면은 저축할 돈하고 소비되는 돈을 구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통장 나누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예. 수입이 들어오면 먼저 저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축할 돈을 따로 떼어놓고 남는 돈으로 계획된 소비 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축하실 때는 또 저축 목적에 맞게 이름표를 붙여두면 저축할 때마다 원하는 목표에 근접해가는 행복을 느끼실 수 있고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연체가 되면 신용이 또 불리해지기 때문에 자동이체로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통장은 나누고 저축하는 시스템을 만든 뒤 남은 돈으로 소비를 해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어렵겠지만요. 사실은 뭐 그냥 이게 몸에 붙어 있는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